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산권역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용산권역에 관심들도 많으시고요.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용산 지역 자체가 지역도 굉장히 넓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체적인 용산에 대해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전체적인 개발 방향 플러스 알파로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앞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주제는 바로 용산에 투자하라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정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기가 끝나고 주택 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별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타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과연 용산에 왜 투자를 해야 될까? 바로 스타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부동산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부동산을 스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타 부동산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 컷을 준비를 했는데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가장 큰 부의 상징으로서의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용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스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부동산의 조건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주 근접 플러스 직주 근접이 아니고요. 직주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운동화 신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정말 상업 업무시설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부동산의 조건 세 가지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주 근접과 직주 일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그냥 소규모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가 상업 업무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돼야지만 스타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려서 스타부동산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직주 일체, 세 번째로는 랜드마크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입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강변에 접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벽한 전철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즉, 이 세 가지 여건이 맞물려서 용산이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내 25개 구의 중에서 용산구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GPS로 찍었을 때 딱 남산 N타워가 정중앙입니다. 바로 정중앙에 용산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서도 중심지 이론이라고 해서 중심서부터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개발이 되고요. 향후에 가격 상승을 보일 때도 중심지부터 가격 상승을 이루어지고 가격 하락기에도 주변이 먼저 가격 하락을 하고 끝까지 남는 지역이 바로 정중앙 중심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의 중심축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서울의 중심축이면서 두 번째 한강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강남권역의 한강변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 최고가 평당 지분 시세가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에 있어서 이 한강변의 가치는 불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 자체가 한강변이라는 가치,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한강변의 프리미엄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한강변의 아파트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벽한 전철 교통망을 들 수 있겠는데요. 무려 용산권역에 지금 5개에서 6개의 전철 역세권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철의 허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즉 전철 중심으로, 도로가 아니고요, 전철 역세권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짚어드리면 서울의 중심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쯤에 좀 전 화면에서 이제 25개구 중에서 정중앙에 용산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0 서울 플랜, 즉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부동산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2030 서울 플랜의 3행이 어디냐? 바로 한양 도성 도심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권, 그리고 강남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정중앙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용산구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지상으로도 서울 25개구 중에 정중앙 용산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축의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역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바로 용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핵의 가장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의 수혜를 앞으로 가장 빨리 크게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변의 가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최고가 아파트가 바로 한강변에 있고, 강남권역의 한강변의 아파트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례로 아크로리버 같은 경우가 이제 매매가는 20억에서 50억 정도,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평당 가격대가 지금 8천만 원대 이상으로 실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규제 정책으로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최고가 아파트가 강남권이라는 지역의 한강변의 브랜드의 대단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아파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파트 투자할 때 두 가지 여건을 보셔야 되는데, 입지 여건과 상품력,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매도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입지에 한 70% 정도 점수를 매기시고요. 상품력의 30%의 가치를 보시고 매수, 매도,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란 건 뭐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내가 투자하려는 아파트가 어느 입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입지가 부동산의 70%를 형성한다. 또 두 번째 나머지 30%는 상품력이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투자할 아파트나 다대주택이나 얼마나 좋은 브랜드인지, 대단지인지, 최근에 이제 신축과 구축과의 그런 경쟁에서 신축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입지와 상품력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역의 한강변이라는 뛰어난 입지,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상품력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세대가 넘는 매먼드급 단지의 브랜드의 최고급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역의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강남권역에 비견될 수 있는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용산권역 한강매션, 그러니까 용산권역에 있으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 드리면, 매매가는 전체적으로 큰 평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20억에서 30억대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고요. 평당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8,5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면 지금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요. 향후에 물론 용산의 한강맨션은 건축을 새로운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이라도 내겠지만 낸 이후에 원가 대비해도 향후에는 강남 아크로 리버를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최고가 아파트가 강남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강맨션, 한남 뉴타운, 또 용산권역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미군기지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입지 중에서 세 번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지만 완벽한 전철 교통망을 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용산권역은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호선 그리고 6호선이 이제 좌우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그리고 경부선이 다니고 있으면서 또 경의선도 지금 다니고 있고요. 향후에 KTX는 당연히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지금 다니고 있고, 향후에 GTX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인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래서 강남권역에서 바로 용산까지 17분이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더 있네요. 지금 공항철도가 공동역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들어가지만 향후에 지선이 생겨서 용산역으로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8개의 전철 노선이 용산권을 지나고 있고요. 용산역과 서울역이 향후에 이런 철도 교통망의 허브로서 자림을 매기기 때문에 별 매기는 퍼펙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심있게 보여야 될 내용은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17분대면 도착할 수 있는,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후면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용산권역에 투자해야 될 이유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입지 중에서도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 그리고 또 완벽한 전철 교통망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개발이 된다. 따라서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주 근접이 아니고요. 직주 일체가 용산권 가능합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 규제 이후로 지역적으로 강남권이나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받지 않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즉 판교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도심권역에 있는 중소형평대 아파트는 결코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탄탄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탄탄한 실거주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권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도 당연히 도심,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철도, 전철 교통망으로도 강남이나 강북 도심권 다 갈 수 있지만 직주 일체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모레퍼시피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입니다. 굉장히 저녁 때는 멋있는 그런 조명을 통해서 최신 건물로서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를 차지하고 있고요. 용산 CGV 본사, LG U+ 본사라든지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이제 슬슬 용산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뭐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역이나 강남권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큰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연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올해부터 올 연말 내년 초에 본격적인 사업 재개를 앞두고 있는 용산 국제 업무단지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넘어갔네요. 보시면 과거에 2008년도에 정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한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정말 용산이 전국구로 해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도 제가 용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정말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었는데요. 금융위기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용산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이미지 컷, 과거에 이제 드림업에 추진했던 이미지 컷이긴 하지만 향후에 올해 내년에 이 국제업무단지가 블록별로 개발을 할 예정,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블록별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블록별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0층짜리 건물, 뭐 잠실권역이나 삼성동권역에도 이런 랜드마크가 개발되면서 지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트리플 원이라고 해서 111층짜리를 최고가 오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50층에서 70층 규모의 최고급 오피스, 레지던스, 오피스의 상업 업무시설들이 무려 50개 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용산에 많은 혼자들이 있지만 용산의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사업자 선정이 돼서 첫 삽을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용산은 쉽게 해서 게임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살아있고 이런 최첨단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때 일반인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나 금융 뭐 이런 회사들의 최고 연봉을 받는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디에 거주를 할까요? 바로 용산권역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변 용산권역의 집값, 땅값, 오피스텔, 매매가, 임대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정말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로 인해서 앞으로 폭발적인 그런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산권역의 뛰어난 입지도 입지지만 용산권역 스타부동산으로서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라는 큰 사업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산민족공원 무려 80만 평입니다. 여의도 면적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걸어서 못 다닐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뭐 트램을 만들어서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한 1조 정도라는 금액을 정부 예산을 통해서 공원화를 앞으로 10년 동안 할 거고요. 너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방 개발은 안 되고요. 개장은 안 되고 역세권별로 신용산역 쪽, 8번 게이트, 이촌역, 서빙고역이라든지 녹사편 역 쪽으로 해서 부분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랜드마크로 개발된 데 왜 중요하냐면 용산민족공원이 개장을 함으로 해서 용산권역이 드디어 관광지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명동 그리고 또 연남동 홍대라든지 뭐 신사동의 가로수길처럼 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지로 바뀌게 되면 임대가가 폭등을 하고요. 일단 연남동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 이제 철도 지중화 사업에 맞물려서 관광지로 바뀌겠죠. 임대가가 2년 동안 300%가 상승을 했고요. 집값, 땅값은 20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권역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 용산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내국인뿐만 아니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필수 방문 코스로 바뀐다. 그러면 오셔서 그냥 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파크몰의 면세점 그리고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식사도 하시고 호텔도 있죠. 호텔도 주무시고 그냥 국제업무단지까지 연관돼서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때가 용산에 조만간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예로 그냥 말씀드렸는데 국제업무단지, 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권역에 5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지금 3군데는 매각이 되었고요.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유엔사 부지가 매각이 돼서 1조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각이 됐고 계약금, 중도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땅값 자체가 원가 자체가 6,200만 원 지금 나대지 상태고요. 거기에 플러스 건축비 1,50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까지 하면 원가 자체가 7천에서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면 플러스 알파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유엔사 부지가 이제 나올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강남이 아니고 최고가 아파트 평당 9,001억대 아파트가 용산에서 드디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유엔사 부지보다 캠프킴이 입지가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입지는 국제업무단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한 군데만 분양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용산권역은 앞으로 줄줄이 알사탕으로 해서 정말 최고가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고 정말 부촌으로 지금도 많은 연예인이나 최고 재벌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서울권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권역은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부서 플러마된 지역이 단순히 아파트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정말 뉴욕의 맨해튼이나 아니면 홍콩 샹하이 푸동지구라든지 홍콩처럼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누구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와서 방문해서 소비하고 살고 싶은 랜드마크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이 좋아지는 건 아는데 정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투자금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또 지역도 워낙 넓고 개발 방식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용산에서 그러면 투자를 그리고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용산에서 가성비 높은 투자가 뭔가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산의 가성비 값 투자 전략. 가성비라고 하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가격 대비해서 뭐 꼭 싸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해서 큰 만족을 효용성이 큰 거를 바로 큰 상품을 가용성이 좋다라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성비가 높은 투자란 무엇일까? 바로 소액 투자가 중요하겠죠. 부동산에 있어서 가성비 값, 즉 소액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좋은데요. 거기다가 큰 수익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용산권역의 가성비 갑인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3가지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액, 가장 중요하겠죠. 한 1억에서 1억 5천 전후에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용산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저도 물론 용산권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지만 가장 현 시점에, 과거가 아니고요.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용산에는 전체 면적의 50%는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약 한 30-40% 정도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습니다. 즉 재개발 예정지가 있는데요. 그런 예정지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3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소액 투자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에 투자를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는 투자 전략이, 투자 방법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었던 실지 모델이 바로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 신계동에 있는 용산 이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강남이 아니고요, 마곡이 아니고 판교가 아니고 바로 용산에 있는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도 과거에 슬럼화되어 있던 빌라들이 철거가 되고 멸실이 되고 재개발이 돼서 입주를 했고, 물론 뭐 등락폭은 있었지만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용산 업무단지라든 개발 계획의 수혜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산 이편생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례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지금부터가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면 핵심 투자 지역과 전략은 어디냐? 지역이 중요하겠죠.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계청파동 라인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효로 1가 용문동. 세 번째, 원효로 3, 4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높은 투자, 즉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도 얻으시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측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측편은 투자 가치가 없느냐? 물론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 경관축으로 인해서 고층 개발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한정된 자금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용산권의 탑인 투자 방법, 가성비 높은 투자 방법은 소액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주권을 투자하는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계청파동 라인, 원효로 1가 용문동, 원효로 3, 4가 1, 2, 3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특장점들은 다 있습니다. 즉 청파동 라인의 특장점, 사업 속도가 빠르다. 또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의 후광효과를 직접적으로 얻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원효로 1가 용문동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효창 7구역, 8구역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원효로 3, 4가 라인은 비역세권이지만 향후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바로 후문이 도로 하나 차 원효로를 통해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면서 향후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면밀히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용산권역에서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지역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상품력 있는 매물 경쟁력 있는 매물을 선택하셔야만 이렇게 입주권이라든지 개발이 될 때까지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청파동 원효로 1가 용문동, 원효로 3가에도 지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좀 더 궁금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희 드림타워 투자자문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앞으로는 용산권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시리즈별로 만들어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